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2차 법정 TV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다시 한번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공개된 버려진 대장동 문건을 꺼내들며 공개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후보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지적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연출했습니다. 25일 토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서로의 관련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상대를 향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30초. 자, 그러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왜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왜 아유,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부산 하시죠? 전-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2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삼부토고는 왜 봐주셨어요? 자, 30초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합리적이질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삶과 또 국가의 미래를 놓고 논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지금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분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대법관 실명 말하는 거는 제가 아니고 제주 도지사 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세 번째로 자 이런 대형 비리가 있으면 비리범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그 비리범을 도와준 사람 윤석열 후보 같은 분 수사 봐주기 저는 봐준 거 없어요. 피해를 입혔죠. 5,800억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냥 허가해서 다 가시면 그만인데 1조 3천억 투자한 걸 3억 5천 투자했다고 거짓말하세요. 수익 그 사람들 4천억인데 1조 원이라고 또 거짓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그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제가 딴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대장동 개발 의혹은 윤석열 게이트이며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윤 후보는 집요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이에 이 후보도 윤 후보 붙인 주택 매입 의혹을 고리로 신경전은 계속됐는데요. 윤 후보는 어이없게도 이 후보를 비판하는데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양강 후보는 내내 서로를 향해 부적절한 후보라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부적절한 건 윤석열 후보인 거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정치 분야 토론 주제에 맞게
토론을 진행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급발진으로 대응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히고 거의 모든 시간을 정치개혁이라는 주제에 맞게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순식간에 윤 후보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대장동 의혹으로 비난을 쏟아부었지만 무대응으로 무시당한 건데요. 제가 얼굴이 후끈했습니다. 아마 그도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 후보의 전략은 하나마나한 논쟁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였는데요. 오히려 정치와 안보 분야 질문을 이어나가며 윤 후보를 곤혹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25일은 정치 분야가 토론 주제였는데요. 민주당이 24일 내놓은 다당제 보장 정치개혁안, 또 야당 후보 단일화 이슈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이제 행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안철수 후보님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요? 그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TV토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으로 정치개혁을 하자고 한 민주당 방안의 의도와 시기가 초반 쟁점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호소했고 양당 체제 독식을 외쳐온 심상정 후보는 말보다 실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비판했는데요. 역시 모 눈에는 못 밖에 안 보이는 거죠. 논쟁 과정에서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도 거론됐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소수정당의 굴욕이라며 안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단일화 논의 대상이던 두 후보에게서는 다른 답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물 건너간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두 후보 간에는 여소야대 극복 방안을 두고 설전도 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훈계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는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계속되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잘못 들었다며 연속해 재질문을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억제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 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말하자면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저는 핵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런 미국의 그 전술 핵을 함께 의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이번 대선에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해법을 놓고도 후보마다 생각이 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 선제 타격 같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협약서에만 의존해선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윤 후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또 윤 후보는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겠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황당한 발언을 해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안철수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질문 답변에서 가시돋친 표현이 반복됐는데 안 후보는 북한의 대화의 진정성을 갖되 도발에 단호하게 하겠다. 심 후보는 외교에서 국내 정치를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는 결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인사를 수하로 한 이 후보의 디테일한 배려가 눈에 띄었는데요. 무식함으로 무장된 호전성과 자신이 한 말도 기억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 거기에 내로남불까지 장착한 전대미문의 대통령 후보, 과연 자격은 있는 겁니까? 지지율이 역전되며 마음이 급해지긴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건 그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